갑니다. 들어갑니다. 예. 이제 사회복지계 현자를 모시고 현실을 자각하여 미래를 여는 사회복지 현자 타임 1회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없어질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구글에서도 이렇게 2년간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고성과를 나타내는 팀이 연구 결과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는 팀이 가장 많이 고성과를 나타냈대요. 그래서 그 심리적인 안정감에는 일의 의미가 꼭 포함된대요. 가장 우선순위로. 내가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 세계를 바꿔낼 수 있다. 이러한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으니까 고성과를 나타냈다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일의 의미, 소명, 그거에 따른 심리적인 안정감, 그리고 그거에 따른 어떤 소속감. 나는 이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구글에 소속되어 있다. 그 소속감이 굉장히 안정적일 때 고성과를 나타낸다고 이렇게 연구 결과를 나타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일의 의미와 우리가 이 동료들과 같이 이것을 바꿔나가고 있다. 우리 사회를. 그래서 맨 앞에 질문, 이게 일부러 나갈지 모르겠는데 네. 맨 앞에 질문으로 돌아가면 그러니까요. 조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네.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하고 네. 그 일과 관련해서 자신의 자율권 속에서 네. 방법적으로는 최소한 본인이 선택해서 네. 그것에 대한 결과까지 볼 수 있게 하는 예. 시스템으로 간다면 네. 조직의 퇴사율은 네. 저는 현저히 줄어들 거라고 네. 생각하고 네. 근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기관이 지향점이 명료해야 되고 네. 근데 그게 요즘 우리가 이야기하는 미션 비전 뭐 이런 걸 텐데 네. 미션 비전을 제가 홈페이지를 봤을 때 목적지로서 기능하기보다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네. 사랑 나는 희망 기쁨 작은 사랑 큰 기쁨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목적지가 명료하지 않고 네. 목적지가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의미를 찾을 수 없고 그 빈자리를 그러면 돈이나 많이 줘! 라고 저 가져와야 돼! 이렇게 역행해서 나가는 거라고 네. 생각해요. 근데 돈은 정해져 있으니까 사이드 프로젝트로 예. 자기 개발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자기 의미를 또 예. 다른 곳에서 찾아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 워라벨을 이야기할 수밖에 네. 없거든요. 그러면 워라벨을 얘기하고 예. 나는 내 시간을 확보해서 나는 내 삶의 의미를 찾아가야 되는데 자꾸 업무로서 뭔가 이렇게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워라벨 할 때 저는 기본적으로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워라벨은 기본적으로는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문제는 워라벨을 이야기하는 사회이면 사회일수록 일이 업무가 내 삶에 하등 연관이 없는 걸수록 워라벨을 자꾸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 거라고 하는 건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 지금 복지계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워라벨을 이야기하는가. 일하면서 내가 지금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있고 돈은 많이 못 벌지만 그래도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기관이 해석해주지 못하거나 설명해주지 못하고 있는 때 나타나는 현상이 그거거든요. 일과 삶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네네네. 자기 일을 어떻게 보겠냐는 거죠. 저는 만드는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요. 이건 뭐 자막으로 나가나요, 이렇게요? 뭐 해봐요. C는 F 더하기 A라고 설명하거든요. C는 이제 변화죠. 체인지라고 하는 것은 F 더하기 A인데 F는 펑션이고 A는 애티튜드거든요. 펑션은 말 그대로 기술이죠. 아까 했던 것도 닮아 있어요. 아니 기본적으로 자기 일에 관하여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조직화로 한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자기 기술이 이제 기본적으로 있어야죠. 뭐 사례관리 사회사업 한다 그러면 사례관리가 무엇인지 사회사업이 뭔지를 알고 있고 그래서 초기 만남부터 평가까지 과정을 익히고 있고 이게 기본적인 F인데 이걸 가르쳐야 된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에티튜드인데 에티튜드는 또 둘로 나눠지거든요. 하나가 이제 자기에 관한 에티튜드가 있고 당사자에 관한 에티튜드가 있는데 당사자에 관한 에티튜드는 그런 거죠. 뭐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이게 기술만 가지고 안 되고 단연 기술과 더하기 그 일을 행하는 그 사람의 품성과 태도 그리고 언어와 복장 따위가
포함되는데 두 번째로 나에 대한 애티튜드가 뭐냐면 바로 이거 부분이죠. 내가 내일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냐. 내일을 그냥 하찮게 보거나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걸 임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라고 하는 게 F와 A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건데요. 근데 또 한 가지 또 있습니다. 두 번째 C는 F 더하기 A가 또 나와요. 두 번째 C 다시는 F 다시 더하기 A 다시가 되겠죠. 네. 그럼 뭐냐? 이때 F는 뭐냐면요. 프레임을 갖고 두 번째 A는 AI거든요. AI처럼 밀어버리는 거죠. 아유, 수급자는 원래 그래. 아유, 장애는 원래 그래. 어르신은 원래 다 밥 좋아해. 뭐 좋아해.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AI는 뭐예요? 뭐 매뉴얼 없는데 안 되는데요? 뭐 매뉴얼에 있네요?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건 다 모르겠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일해버리면 C는 이때 나오는 C는 체인지가 아니고 컨트롤인 거죠. 네. 그 사람과 뭐 그 지역사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프레임과 AI를 갖고 와 버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생각 많이 했는데요, 지금. 이거 넣어줘.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어쨌든 현장의 변화를 가져가려면 후배를 지도하려면 그래서 그런 어떤 기술도 저는 아주 이게 중요하다고 기본 기술도 익혀야 돼요. 이거는 이제 제가 또 많은 교육을 하면서 느껴지지만 기본적인 기술도 사실 우리가 기술도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는 정비가 안 돼 있다 해서 이걸 이렇게 있지만 근데 또 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거 애티튜드 내가 내일에 관한 태도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당사자의 태도를 봐야 되고 특히 요 얘기는 지금 아까 흐름을 본다면 내가 내일 어떻게 보고 있는 거냐 이게 이제 또 그러니까 소명과 연관되는 거죠. 네. 자기 일에 대한 태도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첫 번째 제 질문에 대한 답들이 이렇게 쭉 정리가 된 것 같아요. 힘들다. 네. 온 정신을 막 집중하니까는요 힘드네요. 그렇군요. 네, 힘들다. 앞뒤 맥락에 맞게 말을 말해야 될 되고, 거 네, 아니에요. 또 누군가 또 본다고 하니까 이게 맥주 한잔 하면서 하면은 뭐 또 잊어먹잖아요. 네. 근데 이게 또 박제되는 거잖아. 큰일 났네. 나는 1년 후에 비공개로 전화해달라고 했는데 아, 그러니까 네. 어차피 조회수 안 나올 건데. 맞네. 네. 대표님 또 잘 좀 네. 뭐 저야 뭐. 청사의 편집을 좀 해주시고 또 아니, 하시고 싶은 아니, 말 다 지금 들었어요. 이게 야 이렇게 듣다 보니까는 좀 하고 싶은 말이 막 생기긴 하는데 네. 근데 계속 의식적으로 확장되는 얘기를 끌고 가야 된다는 그 의식이 이게 힘든 것 같아요. 막 이해가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요. 의식의 흐름대로 또 못하잖아요. 그게 약간 좀 아니면 막 얘기도 막 하고 그죠. 흥분하고 이래야 되는데 네. 그건 안 되네요. 아, 그래요? 네. 홍보 좀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또 감정이 되면 요동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네. 그게 막 의식이 되네요. 사실은 살짝. 그래도 아주 재밌는 경험. 예, 네. 나중에 기회 되면 또 보고 또 하고. 네, 예. 네. 예. 혹시 모르잖아요. 여기 막 어마어마한 댓글이 갑자기 막 달려서 왜 소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막 이러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미안합니다. 생각이 짧았습니다. 양호스럽게 물어보세요. 네. 어쨌든 그 일의 의미를 이제 선배들이나 기관에서 좀 해석해주고 이제 알려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근데 개인이 먼저 찾아야 되는 건 아닐까요? 네, 조직에서 의미를 못 찾는 사람한테 어떻게 이걸 알려줄 수 있을까요? 좀 실질적으로 그런 고민이 들어요. 제가 이제 중간관리자니까 저희 팀원들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일의 의미를 못 찾고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제가 교육을 하면서 야 생각해봐 너무 멋있지 않아? 우리가 만든 교육이 15,000명이 들어 막 이러면서 막 하지만 이 친구는 그게 하나도 와닿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그 의미를 어떻게 찾게 어떻게 해줘야 생각했어요? 되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될지 고민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선배가 후배를 챙겨줘야 한다 의무라고 생각 안 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최대한 성장하려고 하되 그 직원분한테 의미를 해석해 주는 게 일을 이루는 방법 중에 하나라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거 못한다고 또 선배도 아니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걸 의무화하면 안 된다고 일단 첫 번째 생각하고 왜냐하면 나도 성장하기 바쁘니까 그리고 내가 확신이 있어야 알려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그 선배는 그 선배로부터 그 의미를 해석받지 못한 사람은 그러면은
못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누구의 의무라고 해버리면 그럼 위에 계속 욕하게 되는 구조가 될 거고 지금 위에 있는 분들 너무 부담이 큰 상황일 거라고 생각해서 의무는 아니다. 근데 하면 유익하다. 그래서 하자라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런데 직원분들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건 설명해 주는 것도 필요한데 의도적으로는 변화를 보게 하면 그러면은 본인이 동기를 높여요.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이성정 감독님이 그쵸 이성정 선생님이랑 이야기했었던 왜 요즘 재미없을까라고 하면 내가 작업을 열심히 했는데 그 작업을 가지고 보아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사람을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영상을 보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감동하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못 보면 작업은 열심히 해놓고 동기가 안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께서 그런 역할을 해주신다고 하면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도 필요한데 실제로 그걸 통해서 변화된 것을 직원이 보도록 그래 나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걸 결과를 만들어냈구나 라고 하는 게 보여지도록 하면 하는 것도 기법 중에 하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정선 선생님 말씀대로라면은 첫째는 잘못 뽑았다. 내 눈을 탓해야죠. 그렇죠. 네. 그런 사람 뽑아요. 맞잖아요. 근데 네, 면접 때 선생님 들어가요? 아니요. 아니요. 저희는 뭐 1차 토론 면접에 팀장들이 건데 그게 권한이 있는 건 아니죠. 그냥 지켜보는 정도? 네, 그 어쨌든 우리 조직이 제가 잘못 뽑았다. 그러니까 우리 조직이 얼마나 허술하면 저런 사람이 지원했냐 이거잖아요. 우리 조직이 얼마나 허술하면 저렇게 만만하게 보고 아무나 지원하냐. 일단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 항상.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저는 지도해야 된다고 좀 봐요. 왜냐면은 협회면 어쨌든 우리 협회 직원들이 사회복지를 대하는데 이분을 잘 도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직원도 직원이지만 사회복지사들을 위해서라도 직원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어느 정도는 소위 지도의 대상이다. 후배들은. 네. 어느 정도는 그 어떤 직업도 그냥 투입 안 하거든요. 어떤 직업도 지도를 하잖아요. 군인도 훈련소를 통하듯이. 근데 지도 기간이 끝난 다음부터는 좀 다르게 대할 좀 필요가 있는데 왜냐면은 지도한 다음에 아까 저는 이제 이렇게 이상으로 놓고 보면 이상, 방법, 사례고 또 아까 옆으로 보면 C는 F 더하기 이때 펑션이 등장하죠. 이거는 지도해야 되거든요. 이걸 안 갖추고 왔을 확률이 크죠. 이건 반드시 지도해야 됩니다. 네, F는요. A와는 좀 별개로. 근데 그 단계가 넘어선 다음부터는 근데 우리가 성장하려면 우리가 지도했던 이 방법론이라고 하는 건 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후배의 경험을 더하여서 논의를 해서 방법을 바꿔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서로 성장한다. 당연히 이거는 그 때를 잘 봐야 되지만 이게 어렵겠지만 아무튼 이런 논리가 좀 있어야 되겠죠. 잘 뽑자. 그 다음에 어쨌든 뽑았다면은 뽑았으면 그 다음에 지도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은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논의를 같이 해줘야 된다. 동정에 봐줘야 된다. 근데 거꾸로 지도를 했는데도 언제까지 지도되는 걸 보면요 성장이 안 됩니다. 이 후배는요. 네. 10년이 지나도 뭐 야자해가면서 뭐 우리 애가 어때요? 이래버리면 이 선생님 계속 애처럼 성장이 안 되겠죠. 어느 때는 동등하게 봐주고 논의를 해줄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봅니다. 그게 이제 후배 지도 방식이 아닐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후배를 잘 지도하려면요 내가 소위 말해 F를 갖춰야지만 지도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요 실력이 있어야 돼. 그렇죠. 내가 뭘 그러니까 전 제 공부도 그렇거든요. 제 공부도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이 F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는 만큼 지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내가 갖춰야 된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딱 그렇게 세 가지로 생각해요. 네. 근데 이런 것도 있죠. F 펑션을 지도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겠다. 이때는 같이 공부해야죠. 이거 확실히 여기는 우리 선생님들이 어느 때 한번 나온 얘기인데 좋은 선배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시더라고요. 양수 선생님한테 가봐. 이런 후배보다는 야, 나 양수 선생님 공부하고 같이 공부해. 같이 해보자는 선배들이 좋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빗대어 봤을 때 타운이 나도 뭐 어느 주제나 어떤 이 얘기에서는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을 때 그때는 같이 해보자고 했을 때 같이 공부했을 때 이때는 좀 오히려 그거 들려줬을 때 좀 뭔가 풀릴 수 있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지 않으면 선배도 힘들 겁니다. 계속.
아는 척 해야 되잖아요. 중간 관리자들이 조금 그런 압박도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존경할 만한 선배를 현장에서 솔직히 좀 많이 못 봐서 속상했어요. 근데 나는 그런 좋은 선배가 돼주고는 돼야 싶은데 네. 모델은 없고 음. 또 나는 나름대로 학습해야 되고 그러면서 좀 어려워하시는 이제 저와 비슷한 또래 중간 관리자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좀 딱 그러면 이걸 완성해야겠네요. 아까는 하나만 얘기했는데요. 그 마무리 짓는 다음에 그 말씀 들으니까 좀 그 이상이 있었고 방법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한 축은 더 뭐가 또 있냐면 이상이 있고요. 스승과 동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상의 사다리가 완성된다고 봐요. 이게 뭐냐? 그러면 이상이 있고 방법 사례가 있고 이상이 있고 그 다음에 스승 동료는 뭐냐면 이 스승의 의미는 이상이 있고 그것을 이룰 방법을 알고 사례가 있다고 해도 뭔가 행한 사람을 알지 못하면 또 움직이기 어려워요. 그래서 스승이 있어야 되는데 또 스승과의 관계, 이 사제 관계의 최고의 형태가 사후의 관계거든요. 친구 같은 스승,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사업을 마음껏 떠들 수 있는 동료가 좀 있어줘야 돼요. 스승님도 존재하지만, 그럼 다시 말하면은 이상이 있고 그 이상을 이룰 만한 방법과 사례를 접했고 또 그렇게 이미 행한 스승이 있고 동료가 있다면 그러면 이 선생님은 아무리 바닥을 쳐도 사다리지 소명으로 또 올라간다. 또 아까 얘기한 3%의 선생님들도 소명으로 들어왔다고 해도 얼마든지 떨어집니다. 직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사다리가 있으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바로 후배를 지도할 때 후배에게 저는 만들어줘야 되는, 후배에게 짜줘야 되는 사다리라고 보죠. 제 후배들을 위해서 이상과 방과 사례, 이상과 스승과 동료 이 사례를 좀 제시해주거나 만들어주거나 또 내가 갖춰야 되지만 갖춰야지 보여주겠지. 이렇게 됐을 때에 이 후배가 소진되지 않고 잘 해나갈 수 있다고 지금 보는 거예요. 또 설령 우리 현장을 떠난다고 해도 이직한다고 해도 이 사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잘할 거라고 좀 보는 거죠. 그럼 이 스승의 자리는 누구냐? 이걸 찾아봐야 되고 그게 직접 만나는 사람이어야 되고 책도 괜찮고 네. 동료는 그래서 많은 학습 모임이 좀 있어줘야 됩니다. 네. 제가 만약에 최고의 CEO라면 국정 관장이라면 후배들마다 이것을 잘 살펴볼 것 같아요. 네. 저 사람이 그게 있는 거냐. 그걸 체력에 돕겠죠. 동료도 직장 동료가 아니면 밖에 있으면 괜찮습니다. 하여튼 사회사업에 관해서 마음껏 떠들 수 있는 그런 집단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뭐 이렇게 막 저도 이렇게 양 선생님과 얘기하면 막 끝도 없고 홍 선생님 만나면은 아까도 오셔서 막 차 한잔 안 되는지 막 떠들었거든요. 신나거든요. 이게 공부가 되고 정리가 되죠. 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몇 시에 왔어요? 저요? 1시 좀 넘어서 왔어요. 아 그래요? 네네. 먼저 오시다. 먼저 얘기했어요? 네. 잠깐. 잠깐. 네. 제가 앉기도 전에 막 얘기하는 바람에 불러 서가지고 막 얘기하고 있었어요. 미래세대위원회에 대한 소개를 드렸고 거기서 이제 붙잡고 있는 게 환경, 네네네. 디지털 뭐 이런 거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드렸죠. 네. 네. 그러면 이걸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할까요? 네. 네, 좋습니다. 네. 뭐 못다 하신 이야기 혹시 있으시면 많겠죠. 다 들으면 못 끝나요. 한 마디씩 소감. 네. 아 이거는 또 거꾸로 제가 먼저 해야겠네요. 또 우리 선배님이 또 계시니까 또 후배가 먼저 해줘야지 이런 거. 인사력이 먼저 하면. 뭐 어쨌든 이런 자리가 좀 저한테 좀 생소해요. 그리고 어렵기도 사실 합니다. 왜냐면 저는 좀 뭔가 길게 얘기하고 뭔가 논리적으로 얘기하기보다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이렇게 좋은 분들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참 뭐랄까 저한테 참 좋은 시간이고 또 내용이 어떻든 간에 이렇게 막 좋은 분들과 우리 현장과 사회사업을 얘기할 수 있는 이 모습 자체를 좀 전한다면 이 자체가 또 의미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참여했는데 역시나 아주 기뻤고 좋은 공부가 됐다 생각하고요. 또 내용을 떠나서 이런 분위기, 네네. 이 현장 분위기가 어떻게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 재미와 감동이 저에게 있었는데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게 막 얘기할 수 있는 좋은 분들이 주변에 있으면 좋겠다. 저는 이게 저를 이 현장에서 재밌게 이뤄가게 한 동력이 되거든요. 네. 네. 그 덕분에 좀, 네, 또 좋은 또, 네. 그런 면에서 아주 좋은 시간이었다. 네. 물론 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또 잘 들어주시고 정리해 주신 선생님 덕분에 좀 공부였다.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여해 주셔서. 네. 재밌었습니다. 예. 네. 나중에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네. 예,
기회 되면 하고 네네네. 예, 또 안 열리면 뭐 네네. 우리끼리 그냥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네. 이야기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선생님도 얘기해 아, 주시죠. 저요? 네. 제 생각이 좀 많이 정리된 것 같아요. 예,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많이 정리됐고 미래세대위원회가 좀 뭘 붙잡고 가야 할지,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는 사회사업가가 뭘 붙잡고 가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자극이 됐고, 이 김사부, 요새 낭만닥터 김사부를 재밌게 봤거든요. 네네.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네. 그거에 대한 질문을 포기하지 말라고. 그 질문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대화였던 것 같아요. 네. 예. 예. 정리하려고 적어놨지. 네, 저 다시 할래요. 네. 안 적어놨어요. 저 먼저 적어놨어요. 해주세요. 해놓은 거 아, 네. 없어. 야, 즉흥으로? 네. 저 다시 할래요. 낭만 닥터 김사부가 김사부 얘기 다시. 네, 낭만 닥터 김사부가 있는데요. 아무튼 그분이 좋은 일 얘기했습니다. 예, 그럼 이것으로 사회복지 현자타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빰빰빰빰빰빰. 댓글 좋아요 좀 부탁드려요.